절대 속으면 안 되는 노인 대상 사기 수법 15가지. 당신은 지금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주변의 어르신들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15가지 사기 수법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세요. 당신의 소중한 노년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끔찍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교묘하고 잔인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이 15가지 수법은 단순히 나열된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노인들의 삶을 파괴한 현실 속 비극들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보이스피싱입니다. 너무나 흔해서 이제는 안 당할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기꾼들은 진화를 거듭합니다. 최근에는 자녀를 사칭하는 메신저 피싱이 극성입니다. 엄마, 나 핸드폰 액정 깨져서 수리 중인데 급하게 돈 필요해. 이런 메시지에 부모님들은 자녀가 어렵다는 생각에 덜컥 돈을 보내게 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에게 직접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로 온 계좌로 절대 송금하지 마세요. 목소리를 직접 듣기 전까지는 믿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가짜 효도 관광입니다. 무료 해외여행이나 싼 값에 좋은 곳을 보내준다고 현혹합니다. 공짜라는 말에 혹해서 따라갔다가 사실은 고가의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강매당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몇십만 원짜리 물건을 몇백만 원에 팔아치우고 환불도 안 해줍니다. 사기꾼들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접근하지만 그 속내는 시커멓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행사는 무조건 의심하고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 노인 대상 건강식품 사기입니다.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팔아넘깁니다. 암도 낫고 치매도 예방된다고 허위 광고를 일삼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효능이 없는 그저 평범한 건강보조식품일 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는 파렴치한 수법입니다. 약은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합니다. 건강식품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효능을 과장하는 말에는 절대로 현혹되지 마세요. 네 번째, 공공기관 사칭 사기입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돈을 편취합니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혹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예금 보호를 위해 돈을 이체해야 합니다. 와 같은 협박성 멘트로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공공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투자 사기입니다.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로 어르신들의 눈을 현혹합니다. 가상화폐,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기꾼들은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특히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노인들은 이들의 쉬운 표적이 됩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이익을 돌려주며 믿음을 쌓다가 큰돈을 투자하게 만든 후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세상에 위험없이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는 없습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불법 금융업체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공과금 미납 사기입니다. 공과금이 미납되었으니 즉시 결제하지 않으면 끊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보냅니다. 급한 마음에 링크를 누르거나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공과금은 공식지로 용지나 앱을 통해 확인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공식 고객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일곱 번째, 보험 사기입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더 좋은 조건의 보험으로 갈아타세요 라며 유혹합니다. 기존 보험의 단점만 부각하고 새로운 보험의 장점만 부각하여 가입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보험은 보장 내용이 훨씬 부실하거나 터무니없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은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기 전에 반드시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섣부른 해지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가짜 경품 당첨 사기입니다. 축하합니다. 고액의 경품에 당첨되셨습니다. 당첨금 수령을 위해 수수료를 입금해 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누구나 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경품 당첨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입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세요. 경품은 먼저 돈을 내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홉 번째, 고독사를 이용한 사기입니다. 외로운 노인들에게 친밀하게 접근하여 신뢰를 쌓은 후 재산이나 개인정보를 빼앗는 수법입니다. 자식처럼 살갑게 굴며 외로움을 달래주지만 결국은 유산을 노리거나 각종 문서에 서명을 유도하여 재산을 가로챕니다. 특히 독거노인들이 이들의 주요 표적이 됩니다. 낯선 사람이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 때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회복지기관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열 번째, 스마트폰 앱 설치 유도 사기입니다. 무료로 좋은 기능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이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소액 결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 설치하지 마세요. 앱을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리뷰를 확인하고 공식 앱 스토어에서만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긴 스마트폰은 항상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11번째, 가짜 인터넷 쇼핑몰 사기입니다. 인기 있는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광고하여 결제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거나 가짜 제품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SNS 광고를 통해 접속되는 쇼핑몰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쇼핑몰인지 사업자 등록 정보는 확실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은 항상 의심해야 할 1순위입니다. 12번째, 취업 사기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업무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유혹합니다. 초기 비용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편취하여 불법적인 일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정식 절차 없이 돈을 요구하는 취업 광고는 100% 사기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업체를 통해 취업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13번째, 대출 사기입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을 더 좋은 조건으로 바꿔준다고 속여 개인 정보를 빼냅니다. 대출을 받기 전에 돈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 사기입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은 절대로 대출 전에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출은 공식적인 금융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14번째, 방문 판매 사기입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속여 비싼 가격에 불필요한 물건을 강매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거절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 쉽게 표적이 됩니다. 낯선 사람의 방문 판매는 경계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방문 판매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5번째, 연금, 보조금 관련 사기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나오는 연금이나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편취합니다. 000 지원금 대상자입니다. 문자 링크를 통해 신청하세요. 이러한 문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금이나 보조금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십시오. 이 15가지 수법은 사기꾼들이 노리는 어르신들의 약점을 보여줍니다. 외로움, 건강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욕심, 정보 부족,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까지 그들은 인간적인 부분을 악용합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에게 꼭 전달되어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이 사기꾼들의 마수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평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사기꾼들의 잔인한 수법을 막아내야 합니다.